김국진, 강수지 씨 커플 얘기를 저희가 좀 많이 전해드렸는데 전재현 변호사님 공식적으로 결혼한다고 하네요. 예, 올해 5월 결혼을 한대요. 네. 두 분이 진짜 결혼을 하시냐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게 된 게 강수지 씨가 최근에 설해마을에 20억대 130평 주택으로 이사했다는 소문이 들면서 아니 왜 갑자기 이사를 하지? 이 넓은 집에 결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어요. 그럼 결혼을 하면은 누구랑 하게 될까? 이미 모 프로를 통해서 강수지 씨의 공식 연인으로 지칭되는 분 한 분이 계시죠. 예. 김국진 씨. 그래서 두 분이 결혼하는 거 아니야?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두 분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5월에 신부가 될 겁니다. 이러고. 예, 결국엔 결혼하나요, 두 분? 네, 결국은 하고 어떻게 보면 예측된 대로 가는데 네. 또 하나의 예측하지 못한 얘기를 하네요. 뭐냐면 식을 올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강수지 씨는 초혼일 때도 뭐 비공개 결혼식을 했었습니다만 김국진 씨는 명동성당에서 굉장히 공개적 결혼식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두 사람 다 재혼이어서 좀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김국진 씨 성격이 워낙 신중하다 보니까 그때 고려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날짜에 대해서도 혹시나 또 취재진들이 날짜만 알려주면 예. 어느 장소든지 아무리 스몰 웨딩을 하더라도 찾아낼까 봐 아직 날짜를 잡지 않았다. 정확한 날짜가 없다. 이렇게 김국진 씨는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오히려 강수지 씨는 결혼 날짜는 김국진 씨 어머님이 잡아주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태기는 보면 했군요. 네, 제가 보기엔 태기를 했는데 굳이 5월 결혼은 맞지만 날짜는 안 잡았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극장 이 두 사람이 다 재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이제 대중의 관심이 집중이 됐고 네. 한번 그런 이제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대중에 비춰지는 모습 이런 것을 많이 의식할 수밖에 없죠. 김국진 씨 같은 경우 이제 2002년에 그 연기자 이아무개 씨랑 네. 결혼을 했다가 한 2년 만에 이제 이혼을 했고 강수지 씨 같은 경우는 2001년에 치과의사랑 결혼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2006년쯤에 이혼을 하고 현재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런 일을 서로가 이제 겪으면서 서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게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팬들이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요란하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결혼식은 제가 보기에도 좀 모양이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거의 식자체를 치르지 않는 식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근데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아쉬워요. 재혼이면은 새 출발을 한 번 더 한다는 건데 더 사람들이 축하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더 그냥 그러니까 속이지 말고 오히려? 저 두 분이 너무 네. 지금 위축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워요. 그리고 강수지 씨가 되게 이렇게 마음이 착하세요. 옛날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바자회를 아는데 학부형 중에 강수지 씨랑 친분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는 강수지 씨가 우리 학교를 방문을 하셨어요. 근데 네. 그때 한창 보랏빛 향기로 그러니까 주가 상승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학생들이 막 달려가서 사인해주세요 귀찮게 했죠. 근데 뭐 나 탑스타다 막 그런 거만함 전혀 없고 너무 친절하고 상냥하고 인성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김국진 씨도 또 워낙 마음이 좋다는 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식도 올리고 위축되지 마시고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 같아요, 이 커플. 네, 그러니까 저는 놀란 부분이 우리 두 사람 서로 생일을 챙길까 말까 하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물 흐르듯이 요란하지 않게 연애하고 세레머니 있다는 같은 얘기고요. 거는 그렇지 않아도. 프로포즈도 뭐 김국진 씨가 특별히 무슨 뭐 풍선, 뭐 반지, 뭐 예. 이런 프로포즈 했다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랬더니 강수지 씨도 여자 마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편지를 자주 써준다. 그리고 앞으로 평생 한 100통은 써준다고 했다. 이러면서 또 깨알 자랑을 하는 거 보면 김국진 씨가 조금은 신중함을 내려놓아도 네. 강수지 씨가 더 크게 웃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아마 강수지 씨 스타일이 그 2001년에 치과의사랑 결혼할 때도 뭐 결혼식 이런 거 안 하고 극비리에 그냥 혼인 신고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강수지 씨 스타일 자체가 이렇게 막 이렇게 크게 하고 이런 것을 좀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지는 않는 그런 스타일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저희가 개운숙 씨 언제 주려고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2개월 있다가 걔는 토이가 2개월이에요. 2개월 있다 그러면 전 액을 다 받겠습니다. 라고 이제 변호사가 거절을 했어요. 지금 은행에 전화가 왔네요. 현수이가 돈 1,000만 원 붙였다고 그 1,000만 원을 내가 변호사한테 물어서 이걸 밖으로 시켜야 되겠다. 내가 시켜놓고 내가 강 기자님을 좀 만나가지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요즘 세상에 어떤 데 그걸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쌍방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게 기사가 나가야 돼. 너무 빨리 한 것 같다. 내가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제 돈 들어오면 빠꾸 시켜야 되겠다는 이왕 들어온 거는 쓰지 말고 가지고 있으래. 그렇게 된 겁니다. 돈 2,500만 원 없어가지고 내가
죽겠어요. 두 사람이 뭉쳐가지고 망신을 주겠다고 했다고 그러는 그런 이야기. 그런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고소인은 저렇게 얘기하고 홍 기자님 또 개은숙 씨도 더 팩트하고 인터뷰에서 악의적이다라고 그렇죠.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지금 굉장히 어렵게 컴백을 준비 중이었는데 이제 복귀하려고 하는데 하필 이런 뭐 송사 부분에 대해서 네. 이걸 언론에 알리다 보니까 흔히 언론 플레이라고 하죠. 가수, 대중 연예인의 어떤 이미지 중요한데 악의적인 이미지 상처내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은숙 씨는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되려 처음에는 이제 어떤 고소의 사실관계만 얘기했던 고소인이 아니 나는 돈을 못 받아도 좋다. 그런데 이 적어도 진실은 밝히고 싶다. 이렇게 말하자면 본인 입장 위주로 하는 이런 설명, 예. 뭐 아니면 해명에 대해서 속으면 안 된다. 이건 악어의 눈물이다. 또 되레 이렇게 정면 반박하고 나서면서 양상이 진실 게임이 됐습니다. 근데 사기에서 전 변호사 가장 중요한 거는 갚을 의지가 있고 예. 또 능력이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갚을 의지가 있으면서 돈을 빌렸는데 나중에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못 갚으면 그건 사기죄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기라는 거는 내가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도 돈 좀 빌려줘 해가지고는 빌려온 거거든요. 지금 근데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네. 돈을 빌려준 사람은 평소에 친분 있는 사람에게 돈 빌리러 왔다가 안 되니까 나를 보고 빌려달라 그랬어요. 그럼 이 부분은 당시에 개은숙 씨가 여기저기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는지 그 부분을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빌린 사람은 뭐냐면은 2,500만 원 빌려달라는데 뭐 안 돼가지고는 다른 사람 지인 돈까지 내가 합해가지고 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고소한 사람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다른 사람의 돈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빌려주는 경우는 이례적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그 개은숙 씨의 사정하고 그다음에 당시에 돈을 빌릴 때 재산 상태가 양측의 진술이 지금 엇갈리고 있잖아요. 여기는 네. 돈을 빌릴 상황이 안 되었다는 거고 여기는 충분한 자산이 있었는데 나중에 자산 상태가 악화됐다는 거잖아요. 그 두 부분만 확인하면은 사기인지 아닌지는 판명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개은숙 씨가 뭐 업소에서 노래를 부르겠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지금 이제 고소건이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2014년 10월에 빌렸던 그 2,500만 원. 예. 그걸 지난해 5월에 고소를 한 거고요. 또 한 건은 지난해 그 말에 고소가 된 건인데 65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게 이제 그 강남에 있는 라이브 카페 그런 데서 노래를 부르는 뭐 그걸 강요했다. 근데 개은숙 씨 주장입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야 이거는 대중 가수로서 정말 최소한의 자존심에 이건 아니라고 말리더라. 그래서 나는 노래를 안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거의 뭐 협박처럼 압박을 하면서 노래를 안 불러주면 돈을 빌려갔다가 갚지 않았다는 거를 언론에 흘리겠다라고 나는 협박을 당했다라는 주장이고요. 되려 또 이 고소인은 다릅니다. 또 하나의 다른 고소인인데 이분의 주장은 그렇지 않다. 처음부터 개은숙 씨가 먼저 제안을 해서 예. 나를 내세운 라이브 카페를 하자라고 했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카페를 간판까지 새로 해서 열었고 개은숙 씨가 5번까지는 공연을 무난히 했다라는 거죠. 근데 돌연 5번 공연 이후에 못하겠다라고 해서 새로 이제 이런 가게를 다 단장한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금전적 손실이 크다. 네. 이런 식으로 서로 이 부분도 또 진실 게임의 양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개은숙 씨가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뭐 영상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팬미팅도 하고 디너쇼도 하고 그러니까 잠적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개은숙 씨는 아니 난 팬미팅도 하고 멀쩡히 연락되는 사람을 네. 왜 잠수 탔다고 하느냐. 이건 억울하다라는 거고. 근데 또 고소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 두 건 중에 그 650만 원은 기소 중지가 됐는데 이 부분이 뭐 광의로 보면은 뭐 변호사님 옆에 계시지만 불기소 처분이지만 이게 지금 수사를 안 한다. 무죄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연락이 안 되거나 해서 이제 기소를 수사를 잠시 중지해 놓은 상태. 그렇죠. 아니 법원에서도 이게 말하자면 연락이 안 닿아서 기소 중지를 한 거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을 얘기한 거다. 그리고 실제로 나의 연락은 받지 않았다라는 게 또 고소인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전지현 변호사님 그러고 나니까 보도가 나간 다음에 개은숙 씨가 1,000만 원을 보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이 예.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1,000만 원을 보냈다. 그러니까 이제 사기죄로 피소를 당하니까는 아 그래 줄게. 그러니까 개은숙 씨는 그거잖아. 내가 분할해서 갚기로 했었다. 근데 예. 사정이 안 좋아서 못 갚고 있었던 거고 나는 여전히 갚을 의지가 있었다. 그런 거를 보여주려고 해서 얼른 이렇게 1,000만 원을 송금하신 것 같은데 저렇게 송금을 빨리 하실 것 같았으면 왜 지금까지 계속 안 하고 계셨는지 저는 그 부분이 좀 의문이에요.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날지요. 다음 내용